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반 미니스트리 채널입니다. 오늘은 오티스 코너의 책 파트 3입니다. 세 번째 파트의 첫 번째 시간으로 도시에 대해서 어떤 뭐 사회학 과학이라든가 아니면 인류학자들, 문화 인류학자들 같은 사람들이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도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이에 대해서 교회나 기독교 사회의 어떤 응답이나 대응 아니면 그 관점들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그리고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개념은 뭐냐면 도시를 제일 첫 번째 도시를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장소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한다면은 제일 뭐가 도시를 규정짓는 기준이 되겠습니까? 인구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크기, 사이즈, 지리적인 위치, 아니면, 그러니까 physical boundary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population size. 그러니까, 이 행정구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느냐, 그리고 인구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도시의 어떤 특성, 장소적인 특성으로서는 뭔가 좀 특별한 것들이 많은 specialization이라고 하는데 place of specialization 그리고 diversity에서 다양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인종이라든가 문화적인 어떤 특별함이 있고 그리고 그런 다양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자, 교회는 사실 도시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 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 시티, 도시로서의 바벨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린 것처럼 교회는 도시를 어떤 거대한 안티크라이스트 아니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의 세력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화가 된다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신앙적인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어떤 거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도시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기독교를 믿지 않거나 아니면 뭐 과거 고대 중동 도시에서는 도시로 많은 인구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교역과 여러 가지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서 그 도시 안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화가 진행된다는 것, 그리고 그 다양성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신앙적으로 공유되지 않은 신앙적인 기반을 공유하지 않은 인구들이 유입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도시를 하나의 장소로서만 보기에는 이런 바운다리 사이즈라든가 아니면 인구로서만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의 도시는 사실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요. 그렇죠? 가까운 DC만 해도요, 여러분. DC를 도시, 시티냐라고 얘기하면 사실 워싱턴 DC는 여러분, 시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라 해서 콜롬비아 특별구, 자치구 정도 되는 거죠. 서울로 얘기하면 무슨, 뭐라 그럴까요? 강남구, 강북구, 강서구, 강동구 뭐 이런 식의 어떤 한 구역을 얘기를 하는데 이 안에 거주하는 인구는 그렇게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 이 반대쪽 버지니아나 메릴랜드 쪽에서 가버먼트 쪽으로 정부 잡을 가지고 그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커뮤터라고 하는데 커뮤터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하는 인구가 많지 않은데도 인구는 뭐 100만 이상을 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과연 그걸 도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place 어떤 장소로의 개념으로서만 도시를 바라보는 거에는 여러 가지 견해 차이도 있고 한계도 있고 문제도 있다. 그 요즘에 새롭게 사실 새로운 게 아니죠. 코니나 오티즈가 나온 이 책이 나온 게 20년이 됐으니까 세기 말부터 2000년 초 밀레니엄의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작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도시를 프로그레스 과정으로 본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도시를 프로그레스 과정으로 본다는 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말들이 있지만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래요. 제가 저의 관점은 도시를 어떤 하나의 유기체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변화하고 발전하고 또는 더 나아가서는 도시의 중심이 넘어가면서 도시가 어떻게 돼요? 쇠퇴하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모습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유기체로서의 접근인데 이 유기체로의 접근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도시는 여러분 여러 가지의 책에서는 인스티튜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커뮤니티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여러 가지 커뮤니티의 어떤 복합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도 있고 킨십 같은 그런 뭐겠습니까? 친인척과 관련된 뭐 그런 그룹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인종적인 어떤 그런 부류나 어떤 영역 구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교육이나 재산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가 되고 여러 가지 공동체에 한 사람이 동시적으로 속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공동체들끼리 어떤 관계를 통해서 도시의 어떤 활동, 다이나믹한 활동들이 움직여지고 변화하고 성장해 가는 거죠. 만들어져 가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가만히 한 자리에 있는 어떤 고정된 시각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퍼져 있는 여러 가지의 움직임으로 바라보는데 사실 그 여기에서도 뭐라 그럴까 굉장히 큰 충격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큰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뭐가 혼란이냐? 진짜로 그러면 도시란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대답이 다 다르다는 거죠. 학자들마다 정의하는 것에 따라서 문화인류학자가 정의하는 것 아니면 사회과학자가 정의하는 것 아니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아니면 이과, 공과나 아니면 건축학자가 제기하는 정의하는 그런 도시, 얼반이라는 개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기독교 사회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하느냐 하면 사실 안타깝게도 그렇게 막 이런 어떤 연구나 이런 사회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적절하게 응답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교회에서는 바벨과 같은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개념이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장소적인 개념을 어떤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그런 입장의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이느냐면 코나고 오티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런 변화들이나 이런 새로운 가치나 새로운 관점들에 대해서 교회가 발빠르게 응답이나 대처를 하지 못하느냐. 사실은 기독교와 어떤 사회과학적인 그런 분야와 기독교의 분야에 서로 간에 어떤 교류가 없다는 것, 서로 간에 이야기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응답, 이런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능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파트 3에서 고티스와 콘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도시 얼반이라는 특성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잘못된 오해들이 굉장히 많다. 잘못된 개념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중요한 개념, 가장 잘못된 것으로 얘기하면 케오스, 혼란이라는 거죠. 제가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는 다양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인종적인 다양성, 문화적인 다양성, 아니면 계층적인 다양성, 여러 가지의 다양성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뜻 보면 질서를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혼란하고 그런 혼란 가운데에서 뭐랄까 얼반의 지역은 그런 혼란함의 극대화로 되어 있다. 뭐 인구가 여러 사람이 밀집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다양성들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도시를 이 얼반이라는 지역을 단순하게 케이오스 혼란으로 보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잘못된 편견에 의해서 생겨난 이미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도시는 혼란스럽다. 실제로 도시가 있는 어떤 현실적인 사실 팩트의 요소보다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통해서 쳐다보고 있는 것이 많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소셜, 컬처럴, 아니면 휴먼 이데올로지 이런 것들이 혼란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도시는 too much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그런 도시는 케이오스다, 케이오틱하다 이런 그런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도시 안에 직접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 바깥에서 교외의 시골이라든가 이런 데서 바깥에서 바라보는 단순하게 바깥에서 바라보는 이미지가 그렇게 케이오틱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도시를 그리고 얼반이라는 지역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 사실에 기반해서 어떤 혼란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기준이나 눈 혹은 렌즈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티슨의 콘의 주장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케이오틱한 것 같기도 해요.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고 그런데 사실상 그것은 도시라서라기보다는 여럿이 인구가 밀집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그런 혼란이라고만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떤 밀집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일례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제가 이제 DC나 이런 도시 주변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게 되면 미국에서는 뭐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이 뭐 상대적으로 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한국의 정말 밀집 지역으로 교통체증이 심한 곳에 비하면 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도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그리고 난폭 운전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시간에 쫓기거나 아니면 그리고 사람들이 차도 많아지고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DC는 뭐 거의 뭐 인구 포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밀집도가 높아져 버렸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뭐라 그럴까요? 뭐 예전에 비해서 자동차 차선 양보도 잘 안 해주고 뭐 난폭 운전하는 차들도 많아지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것은 도시라서라기보다는 이것은 어떤 인구 밀집도 혹은 뭐 경제적인 어떤 어떤 계층들이 모여 사느냐, 어떤 계층들이 밀집돼서 움직이느냐에 따른 어떤 그런 현상, 인류학적인 현상일 뿐이지 그것이 꼭 도시가 혼란스러워서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연결 짓기에는 조금씩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도시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전통적인 견해, 도시는 하나의 장소로 보는 견해와 새롭게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를 하나의 과정 혹은 어떤 관계성으로 여러 공동체의 관계성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 그리고 이런 시각들이 가진 어떤 한계점이나 문제점, 그리고 도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잘못된 편견과 어떤 시점이라고 보여지죠. 렌즈, 도시를 판단하고 바라보는 잘못된 렌즈, 색안경을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티스 콘의 팟 책의 세 번째 부분의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와 종교와 그리고 도시의 어떤 관련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반 미스테리 채널이었습니다.